예상 밖에 강했던 수요일장, 오늘 지수로의 쏠림은 대단했습니다. 내일 당장 FOMC를 앞두고 연속성이 있는 걸까요? 두 프로와 함께 시장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임순재 루코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관망 모드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만 국한된 이야기였던 것 같고 사실상 코스닥이 쉬어갔던 것도 결국 지수로의 쏠림 때문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차 후퇴하고 있는데 월가에서 긴급 진단 내놓은 거로 의하면 또다시 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네. 일단 시장 영향력 제한적일까요? 일단 FOMC 관련돼서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달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이제 금리 인하를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안정적인 GDP 성장, 그다음에 주춤거리는 이제 물가 지표, 그다음에 타이트한 고용 상황 등 일단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조금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나 물가 수준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6월 정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시장 예측치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FOMC에서 주요 보셔야 될 게 점도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점도표가 지난 12월 달에 발표될 때는 이제 3번의 금리 인하를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경제 지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3번 인하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2번으로 바뀔지 여부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점도표 이번 3월 FOMC가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닌데 점도표가 어떻게 바뀌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도매 물가, CPI 다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의 파월의 의장의 의견 그리고 FOMC 의사록에서의 점도표 확인까지 아직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장이 왜 이렇게 강했나? 차영주 위원님, 오늘은 삼성의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엔비디아 시간의 거래에서 밀렸던 어제 반응과는 사뭇 다르게 정규장에서 반응이 나오니까 또 삼성이 이렇게 달리네요. 오늘 젠슨 황 CEO의 지금 삼성전자 테스트 국면이다. 이 영향이 가장 컸을까요? 주주총회 이야기도 있고 이제 바닥에서 주가 부양해라. 오늘의 핵심은 뭐였다고 보세요, 일단? 일단은 오늘의 그 요인은 기대감과 수급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굴욕 이런 얘기도 오늘 SNS에 돌아다닙니다. 왠지 제가 왜 이렇게 농담을 얘기하냐면 이제 올라가니까 좀 농담을 하면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신사업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얘기라든지 여러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는 답답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 삼성이 못 오르냐, 이런 좋은 재료가 있는데 못 오르냐라는 부분들이었는데 결국 잭슨왕의 한마디, 삼성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서록하는 이런 부분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좋다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좋다라고 얘기해도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어이제 앵커 같이 유명한 분이 그 음식 좋다 그러면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좋았던 거를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뭔가 폭발점이 필요했다라고 봐요. 그것을 젠슨왕이 잘 적절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수급인데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수급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합니다. 내일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그 만기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에 비차익 매수와 매도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일단 들어오는 건 좋지만 내일 또 이게 다시 반대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 좀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국민연금의 가치주 펀드들의 매수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매수가 이렇게 확 잡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들의 매수는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단지 외국인들의 매수는 위클리 옵션과 관련된 수급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서로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내일 변동성이 어떻게 생기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내일 변동성이 생각보다 작으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으면 다음 주에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한번 8만 전자 노려볼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일 일단 조금 변동성이 시작. 오늘 오르니까 당연히 내일 오르겠다가 아니라 내일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억눌렸었던 것들, 다른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억눌렸었던 부분들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들의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밸류체인 여쭤보려고 했는데 트레이딩 유효 관점 주셨습니다. 결국은 HBM3E 관련해서 퀄 승인받을 기대감, 그리고 메모리 회복 기대감, 그리고 M&A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렸던 오늘이었습니다. 결국 수급에 달려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더불어서 코스닥이 오늘 많이 힘을 못 냈죠. 지금 지수의 쏠림 현상, 삼성전자 형님이 가니까 다른 쪽이 많이 약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3월, 4월 감사 보고서 시즌이어가지고 한계 기업들 속출할 거다. 게다가 이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서 늑장주의보 때문에 매년 겪는 이 일이거든요. 이로 인한 변동성 지금 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코멘트를 여쭤보면요. 네, 일단 좀 감사 보고서 미제출하는 기업들은 일단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그렇죠. 미리 이제 전조가 계속 좀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 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보통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기업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신사업이나 주주 변경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또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를 좀 부양했었던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12월 결산법인의 감사 보고서가 이제 외관법상 기준으로 보면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3월 말에 이제 주주총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관리 종목으로 일단 편입이 되고 그 이후에 10일이 더 지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상장 폐지 관련된 그런 이제 요건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9일까지 33개 회사가 지금 감사 보고서를 미제출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중에 13개 회사는 이미 거래 정지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상장 폐지 요건을 지금 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비 기업이라고 불리는 이제 상장에 부적합한 기업들이 계속 지금 계속 이제 끊임없이 이제 상장되어 있는 그런 거를 고리를 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재무 구조가 나쁜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일단 투자하실 때는 아무리 뭐 신기술이나 뭐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한다라고 해도 일단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형주에 이로 인해서 더 힘이 실릴까 여부도 같이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지수가 힘이 좋았던 건 삼성전자 영칼이 확실히 강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저PBR주, 세제와 관련된 혜택을 고민하고 있다. 배당소득세 부담도 낮추고 자사주 소각시의 법인세 부담도 낮추고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주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금융주들 달렸습니다. 재점화되는 밸류업주들 쉼없이 계속 가나요? 글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제 신중히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기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들이 단기간에 주가를 움직일 만한 요소라기보다는 체력을 결국 강화한다라는 요소죠. 자사주를 소각해서 법인세를 이제 감면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마다 이제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단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이 가능하겠지만 이익이 안 나서 법인세를 안 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정해졌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성장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해야 한다? 이거는 뭐 얘기가 달라진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 저축을 좀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죠. 근데 지금 30, 40대 활동을 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친구들이 저축을 한다?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청년 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막 돈을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는 오히려 메리트가 못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구분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자사주와 관련해서 긴 호흡이기 때문에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포트폴리오에서 한 20% 내외로 꾸준히 갖고 가는 관점을 해야지 이것을 트레이딩 관점, 단기간에 시세를 내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방향이 맞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체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단기간에 100m 달리기를 하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아는 지금 배당락이 이틀째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걸까요? 같은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보세요. 일단 중요한 것은 기아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를 우리가 이제 저PBR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이 나는 어떤 기업으로 보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원래 일단 좀 시발점으로 봤었던 것은 기아가 이제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전기차가 잘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조금 전기차가 주춤하니까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가 여기 이제 밸류업이 끌어당기는 이제 부분들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어떤 기업이든지 한 가지 모습은 아닙니다. 차용지로 볼 때 왼쪽 뺨하고 오른쪽 뺨 모습이 살짝 다르거든요. 그런 모습들처럼
밸류업으로 보느냐, 실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9만 원서부터 13만 원까지 증가했었던 것에 대해서 일단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과정들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면 약 11만 원 선이 지나가는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머물러 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11만 원 정도 오면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11만 원대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쪽은 트레이딩이 아니라 긴 관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쪽으로 저 PBR, 기업 밸류업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 시장을 대변했던 이 움직임들 추세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을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LG생활건강입니다. 이 종목이 벌써 바닥 30만 원을 찍고 36만 원, 40만 원 목전에 두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3월 내내 잘 가는데요. 오늘 보니까 작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목표 주가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더 나빠지기 어렵다. 차 의원님, 지금 매수입니까? 저도 이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오랫동안 저도 이제 LG생활건강을 잘 안 봤었던 주식인데 차트가 너무 이쁘게 이렇게까지 참 올라왔냐라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LG생활건강이 아니라 우리 이제 지금 딱 이 종목을 보면 LG생활건강이 좀 두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동안에 이제 LG생활건강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면 아모레퍼시픽도 강하고요. 한국콜마라든지 그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화장품들이 다 강하다라는 것들, 더군다나 우리 K 그 화장품에 대해서 지금 이제 LA 다저스 그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아내분들이 다 올리브영에서 사진 찍은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분들이 여성분들, 30, 40대 여성분들이 전체 관광객의 절반이고요. 이분들이 꼭 들르는 게 이제 우리 K 화장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각들 좀 나타나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차트상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중국이 자꾸 뒤에 걸리긴 하지만 이래도 일단 아직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차트를 믿고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일단 한 측에서 보게 된다라면 제가 얼마 전에 하나투어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투어가 굉장히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부분에서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여행주들 우리가 한번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 일단 저렇게 그 고점을 벗기는 모습들을 보이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만 보긴 했었습니다만 여행 테마주들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바닥에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중요한 섹터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소비 쪽은 진짜 종목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투어는 굉장히 잘 갔는데 모두투어는 또 고꾸라져 있고 종목 선별 중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소비 쪽의 키워드로 맞춰본다면 화장품, 여행, 그 안에서의 탑 골라주시면 뭘까요? 일단 하나투어는 우리가 이제 온일의 컵 모양의 차트를 보고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투어가 하니까 모두가 따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대장을 붙으셔야 되겠고, 화장품은 우리가 이제 LG생활건강이 지금 현재 가장 모양이 좋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게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ODM 업체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 지금 중국에서 잘 나가고 있고 미국에서 잘 나가니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최근에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라면 업계에 대한 차트도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불황이긴 한데 이 불황을 타고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먹는 라면.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시면 과거에는 우리가 면세점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근데 면세점에 이제 사람들이 오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오시면 1순위가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좀 유튜브 보셔서 아시겠습니까? 화장품, 안경 맞추기, 이게 이제 외국인들에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화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경 맞추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죠? 갑자기 이제 기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쪽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는 것도 하나의 관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 찾아볼게요. 이 안경 관련해서 글로벌 텍스프리 아닌가요? 종목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면, 소비 이쪽으로는 살짝 들어 올리다가 꺾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 키워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고요. 화장품, 편집숍, 세포라까지 철수 계획 알려지게 되면서 오늘 더 힘을 탔다는 점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갔던 쪽, 조선 쪽에서요.
현대힘스 신규 상장주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목요일에 급등하고 나서 쉬더니 쉬는 그 움직임이 흔들림 없이 옆으로 횡보했고 다시 오늘 힘을 붙이는 이런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조선 섹터의 물줄기로 계속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개별 종목으로 좀 보세요. 일단 조선주 관련돼서는 이제 대형 조선주가 좀 더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주가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 기자재도 같이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조선주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이제 강했었던 거는 이제 미중 무역 격화 가운데에 이제 중국 선박 제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제재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럼 여기에 최근에 신조선 가격이 계속 상승했다라는 것 때문에 조선주 관련 쪽이 이제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3월 달에 이제 신조선가가 이제 181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2008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조선사들의 2월 달 수주가 계속 지금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이제 수주 1위를 기록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선박이 이제 수주가 되고 나서 1, 2년 정도 후에 이제 선박 기자재들이 이제 발주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선주들이 계속 이제 성적이 좋고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자재의 실적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현대힘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상승을 보였다가 윗골이 좀 길게 받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일단 뭐 국내 최대 선박 블록 제조사다라는 건 분명히 강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장 세내 기술 같은 경우는 제대로 좀 평가가 아직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현대힘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실적이 작년에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매출 같은 경우는 1,892억으로 전년 대비 30.7%,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45억으로 28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가총액 6,400억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PER이 50배가 넘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다른 기자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PER이 높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연 이런 이제 힘스가 수주를 늘리고 이제 매출이 드러나는 게 좀 더 확인한 이후에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힘스까지 의견 같이 들어봤습니다. 차 의원님 휴비츠예요? 아니면 휴비츠, 예, 렌즈? 휴비츠입니다. 휴비츠로. 예, 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예, 네. 휴비츠를 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프로이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임순재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